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도 협상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뒷받침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했고 국민의힘은 국익 침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내용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한미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마련해서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국익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협상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아마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네. 일본과 EU가 협상을 끝낸 상황에서 저희가 기대했던 수치보다는 높은 수치에서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에게 요구할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투자 비율이라든지 투자액 같은 경우에 더 상향치가 요구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와 미국이 갖고 있는 동맹관계, 특히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아래 전략적 무기라든지 주한미군 운용과 관련된 여러 분야까지 합쳐서 패키지로 좀 더 우리가 유리한 방향에서 미국을 설득하고 우리 국익에 맞는 협상 전략을 펼치겠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아울러 현재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정말 종횡무진하면서 미국을 오가기도 하고 스코틀랜드까지 가면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일방적인 저희의 국익만 보호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을 잘 수용하면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향, 또 우리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만 원만한 협상을 바라는 마음은 아마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요. 지금의 협상 상황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원만하게 잘 타결되면 좋겠죠. 하지만 예. 지금 협상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반정이 재계 총수들이 지금 미국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것이 EU와 일본의 협상을 보면서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은 대미 투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EU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2위에 해당되는 지역 블록 단위지만 27개 국가를 뭉쳤을 때 약 20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경제 규모가 약 4조 달러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투자액을 봤을 때는 일본은 5,500억 달러, EU는 6천억 달러지 않습니까? 경제 규모는 거의 5배 차이 나는데 투자액은 같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뭐가 숨어 있겠습니까? EU는 결국은 미국으로부터 투자는 아니지만 7,500억 달러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쌀 시장, 쌀과 농산물을 개방하기로 했어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그냥 패키지 딜은 좋지만 그것이 흔히 얘기하는 미국의 마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건데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투자거든요. 그렇다면 처음 들고 갔던 1,000억 달러 규모로는 만족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약 1.9조 정도 됩니다. 일본보다는 한참 모자라죠. 근데도 일본에 준하는 투자액을 하든지 아니면 일본과 EU를 비교했을 때처럼 쌀 등 농산물 시장,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든지 이러한 아마 난관에 봉착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러한 부분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현실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뭘 올릴지를 올려야지만 아마 미국의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바로 내일 모레 8월 1일부터는 바로 관세가 고관세로 물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더 큰 피해가 오거든요. 그래서 하루속히 정부는 이러한 EU와 일본 협상 뒤에 숨어있는 이러한 함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모든 것을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네, 이번엔 코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대표 선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당원 대상 온라인 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권리당원 17표의 가치에 해당하는 대의원 표심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정청래 후보가 여론조사 우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찬대 후보는 이 가중치가 있는 대의원 표심을 토대로 골든크로스 역전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빙의 승부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현재 그 선거
투표 결과를 제가 예상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그 두 군데 두 지역의 이제 투표 결과를 보자면 거의 과반 이상의 차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두 후보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정청래 후보는 당원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분석이 팽배하다 보니 박찬대 후보 입장에서는 대의원들에게 본인의 역할론에 대한 어떤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부와 함께 국정 파트너로서 함께 가야 될 여당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과 당원들은 현명한 방식으로 앞으로의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될 당 대표 선택에 있어서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후보가 대의원 표심을 두고서 막판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마 정청래 후보가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문제로 가지고 박찬대 후보와 대립각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본인이 불리하다는 이런 느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대의원 표가 권리당원의 17배입니다. 그 얘기는 대의원들은 결국 뭡니까? 오더가 통하는 투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 권역에 대해서 지지율을 많이 얻었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대의원이 17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의원에서 표를 못 얻으면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는 사실은 30%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국민 여론조사는 아마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원한다면은 아마 안정적인 후보를 원할 거란 말이죠. 하지만 정청래 후보는 이때까지 계속 주장했는 것이 대야 투쟁을 주장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러한 위기감의 발로 때문에 대의원의 표를 등가 원칙에 의해서 1인 1표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예. 아마 재밌는 그런 양상이 좀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특검 수사를 당 차원에서 대응하고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특인데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야기를 좀 듣고 오시죠. 윤석열과 김건희가 맺어놓은 부정과 불법의 유착관계를 끊어내십시오. 그것만이 국민의힘이 살 길일 것입니다. 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오자 국민의힘에서는 집권 여당이 수사에 직접 관여하려는 이런 시도는 전형적인 정치 보복을 넘어선 야당 말살의 시도이자 일당 독재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이 특검 수사와 관련된 여야의 대응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민주당이 어느 정도를 넘은 거죠.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어쨌든 국회에서 3대 특검법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특검이라는 건 이제 수사기관에 넘어간 겁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그간에 주장한 것이 뭡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생을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관세 협상이 지금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 근데 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에 대해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리겠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검이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그것을 뒤에서 조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거기와 관련해서 특별법도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미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특검을 뒷받침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게 말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러한 시도는 중단돼야 됩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당당하게 수사받으라고 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반성하고 새롭게 미래를 향하게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왜 민주당이 지금 이토록 3대 특검을 뒷받침하는 특별위원회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어느 선을 넘는 것을 중단하고 네. 본인이 그간에 주장한 것처럼 경제가 어렵다면서요. 민생이 어렵다면서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로 돌아오는 게 맞는 거죠.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특검 수사와 관련된 여야의 대응을 보고 있었는데 여야의 대응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말 후화무치하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야권 탄압이다라는 단어를 도단하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3특검 모두 다 국민의힘과 관련이 되어 있고
특히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재명 정부가 발족하기 전부터 벌어졌던 일이고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또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 전 세계 모든 세계인들이 목도할 정도의 불법적 사항이 발생했던 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저희가 정치 탄압을 구도화해서 계획적으로 접근한 일처럼 이렇게 묘사한다.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보기를 바라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런 3특검 관련된 특위를 발족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전에 말씀드린 이런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에 있다. 본인들의 그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법 정의를 흐트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된 일이고, 아울러 잘 아시다시피 지금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서 사법부조차도 영장 기각을 계속해서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고, 또 사법부에서 그렇다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규정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법적 보완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인지 국민들이 생각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전당대회 레이스가 막을 올리는데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찬탄, 반탄 구도로 굳어지는 양상입니다. 이런 경쟁 구도가 전당대회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사실 찬탄 반탄 구도로 가는 것은 국민의힘이 더 수렁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얘기해야지만 기회가 다시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찬탄 반탄으로 가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로 출마하려고 하는 후보, 아직 후보 등록 안 했습니다만 장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인적 청산을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찬탄 반탄으로 이렇게 구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본인의 인적 청산은 그겁니다. 당내에 건전하게 이렇게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는 그러한 세력을 향해서 당내 단합을 해친다. 이런 명목으로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은 그들을 인적 청산하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당시부터 보여줬던 그러한 부분들이 지속해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대선 직후에 했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가 정말 잘못됐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그러한 모습을 견지할 때만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찬탄, 반탄 구도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저는 후보들 모두가 다 정말 민주당의 일말의 어떤 기회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성하고 미래를 얘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얘기하신 그러한 사법 회피는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이미 압수수색 다 했습니다. 아직까지 사법 회피 한 게 없습니다. 수사, 조사, 소환하면 응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법원의 영장 기각을 가지고 민주당이 논한다는 것 자체가 법원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특별법이 문제가 있다면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야죠. 그런데 그 발의하지 않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린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죠. 예, 지금 후보 등록 중인 기간이라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최소 7명의 후보가 당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찬탄, 반탄 구도로 흘러가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말씀이실 것 같고요. 제가 뭐 타당의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 왈가불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요 근래 나오고 있는 발언들을 보자면 특히 얼마 전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반탄했던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서스럼없이 할 정도의 이런 상황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어게인을 다시 외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전히 윤석열 내란 세력과 결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미로 전달되기도 하고, 전환길로 대표되는 소위 말하는 부정선거론을 중심으로 한 극우 아스팔트 세력들까지 끌어안고 있는 이 모습을 보자면 정말 제 입장에서는, 타당의 입장에서는 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울러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뭐 여당의 입장 또 경쟁 상대에 있는 당으로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건전한 보수 세력도 존재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황골탈퇴해서 우리 야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봅니다.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이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여야 간의 막판 협상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무래도 이 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두 차례나 의회를 통과했던 법이고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고 수성 단계에 있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스탠다드에 훨씬 못 미치는 우리의 노동 환경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OECD 최고의 산재율을 또 사망률을 산재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노동 환경에 대한 지점을 생각할 때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노동의 문제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IMF 이후에 발생되었던 비정규직이 더 진화돼서 이제는 플랫폼 노동 또 하청의 하청을 만들어내는 이런 노동 구조로 인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극한의 노동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의 의제이지 단순한 한 부분, 한 직군에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통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민의힘이 정말 국가의 운명,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법과 관련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결연한 의지로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재확인해 주신 것 같은데요. 여야 간의 협상 가능성 없겠습니까? 민주당의 태도를 봐서는 협상 가능성이 전혀 없죠. 하지만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를 전 다시 되돌아봐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취임사 중에. 우리 기업들이 창업을 자유롭게 하고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바람하고 전혀 다르게 가는 것 같아요. 상법은 일전에 우리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가지고 합의 통과시킨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소액 주주들이 집단 투표제 허용을 해서 특정 이사의 표를 몰아줘서 이사를 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또 하나는 감사위원을 복수로 선출할 수 있는 제도. 네. 그 두 가지는 공청회를 통해서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합의를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민주당이 또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이번엔 또 노랑봉투법입니다. 노랑봉투법은 국회에서 2번이나 통과시켰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난 정부에서도 민주당은 일방적인 통과였어요. 하지만 노랑봉투법은 산업재해와 무관한 법이에요.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도 갔다시피 산업재해 피해를 보는 그러한 노동자들의 여건을 개선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보상하고 그러한 법이라면 얼마든지 찬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노란봉투법의 본질은 뭐냐면은 원청 기업이 누군지도 모르고 모든 하청의 지하청 모든 사람들하고 다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의 법안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 내내 원청 기업은 노조와 협상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게 돼요. 그리고 더 심각한 부분은 노조가 부당쟁의를 했을 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재계에서도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만약에 저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면은 이 부분을 문제 삼을 것 같아요. 왜? 미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관세 협상에서는 관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관세 장벽도 있는 겁니다. 그 비관세 장벽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민주당은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본인들이 과거에 2번 통과시켰기 때문에 무조건 통과돼야 된다는 논리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힘들고 이미 기업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겠다고 했는데 반하는 법이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저는 민주당이 교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의 그립이 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장소라는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대통령실보다 민주당의 그립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실과 정부가 끌려가는 형국이거든요. 아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료도 충분히 저는 대통령실에서 문제점을 얘기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게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정말 관세 때문에도 힘들고 그리고 법인세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야당 시절에 합의해서 1% 인하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이에요. 노란봉투법도 이재명 대통령 선거를 위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왜 반대하는지 다시 되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재고하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네. 두 분의 이 얘기만 들어봐도 아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이 아주 팽팽하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짧게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국제적인 노동법의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다라는 첨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EU나 미국이 저개발 국가나 노동을 착취하는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의미를 아실 것 같고요. 저희가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코스피가 3,000원을 넘어가고 있고 또 기업 환경이 뭐 아까 저희가 저해하는 요소로 새 정부의 정책이 작동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을 제대로 보시면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효용감을 현재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제 반론 듣고 저희 대담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조약에 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잘못된 것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용자와 노동자의 권리는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대등할 때 성립하는 겁니다. 그것이 국제노동협약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간의 대한민국의 노사관계에서는 노보다는 사가 높았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번 법은 그것을 대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더 높이고 사용자가 부당한 쟁의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도록 한 것을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 기업이 왜 활동을 못하게 하느냐. 결국은 기업이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기업의 규제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하고 노동법 그리고 상법 이 부분은 전혀 별개예요. 상법은 이미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합의해서 통과시킨 것은 좋은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쟁점 법안에 대해서 여야의 팽팽한 입장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